교수님이 바라보실 때 현재 집값 상승 원인하고요, 부추긴 배경, 그리고 정부가 최근에 나온 스트레스 대사,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, 시그널이 맞는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정부가 방조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. 네. 의도적으로 신생아론,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신생아론이 효과가 없었습니다. 맞습니다. 기억하시겠지만 특례보금자리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도 뭐 좀 지지부진했는데 정부가 소득 구간 좀 넓혀줬죠. 네네. 신생아론도 효과가 없으니까 결국은 또 소득 구간을 또 늘렸어요. 2배로 늘렸는데 맞습니다. 네. 그래도 잘 안 팔려요. 네네. 그러면 소리 없이 정책금리를 생애치료 쪽으로 옮깁니다. 네. 그리고 정책금리 2차 보전이라고 하죠. 이자 차익 보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자 대신 은행에서 4% 5%에 대출할 거를 3%에 해주니까 2% 차익 치잖아요. 그러면 네. 그 이자를 정부가 은행에 대신 내주거든요. 우리 세금으로 내요.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2%밖에 안 해? 소득 구간별로 다른데요. 2%에서 3.3%인데 네. 그럼 3%는 부담이 크게 없거든요. 그렇죠. 오르기라도. 네네. 그러니까 달려들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죠. 그리고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해요. 뭐 전세 포비아가 겹쳤잖아요. 네네, 맞습니다. 그게 같이 겹치면서 이제 사람들 심리가 좀 불안해지면서 아 이렇게 피곤하고 뭐 거기다 또 국토부 장관이라는 양반이 뭐 전세제도 폐지 뭐 덜렁덜렁 계약 이런 표현 쓰면서 혼돈스러운 시장을 만드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아우 정부고 뭐고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정책금리 그냥 싸네? 아 그러면 이게 그냥 하자. 머리 아프다 이렇게 된 거죠. 네. 기다리기도 쉽고 이런 분들이 많이 가세를 했어요. 그러면서 2030도 마찬가지죠. 여기에 추가적인 게 내년 후년에 입주 물량 부족이라고 언론에서 또 퍼버요. 아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머리들 돌잖아요. 네. 아 지금 배팅해가지고 이자 싸게 내다가 3년 뒤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.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 수요가 좋게 하면 투자, 투기 수요까지 가세한 거예요. 제가 볼 때. 실수요자에다 투기 수요까지 가세를 했는데 투기 수요 가세는 조금 줄었죠. 줄고 이제 갈아타기 실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중에 뭐 현장에서 얘기로는 50% 이상이 다 갈아타기래요. 네네. 그러면은 원래 있던 사람이 또 산 건데 원래 있던 집 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분양받으신 집을 구매한 분들이 다 고정금리라 이 언론도 문제인데 고정금리를 받았다고 다 얘기를 써요. 고정금리 아니거든요. 혼합형이거든요. 혼합형이죠. 혼합형. 네, 5년 거치 후에 이자 올라가는 거예요. 변동금리로. 네. 지금 말씀드린 2% 3%짜리도 다 그래요. 네네. 기억하시겠지만 엊그제 뉴스에 나왔습니다. 2019년도에 대출 받을 때 그때 낮았어요. 3% 수준이었어요. 2.5, 3%, 3.5. 이분들이 지금 끝나는 시점이 올해예요. 네. 올해니까 대환대출을 안 하면 금리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. 희한하게 금융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원래 대출 받은 사람이 바꿔 타거나 팔지 않는 한 이 금리는 더 오르게 돼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조금 있으면 아마 뉴스에 나올 겁니다. 이 방송 후에 추석 이후에 5년 차 뭐 혼합형 금리 대출 이자 부담 커져 나올 겁니다. 제가 무슨 말씀인지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러나 신규는 해당이 안 되죠. 근데 이분들도 5년 뒤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5년 뒤의 시장을 예측하셔야 됩니다. 네. 3년 뒤에 못 팔게 됐을 때 집을 샀는데 저금리로 샀는데 안 팔리면 5년 차 갔을 때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니까 과도하게 뭐 LTV 80% 생애 최초라 그래가지고 80% 들어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. 그분들은 역으로 시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반대의 시장에 접할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아시고 이걸 알고 이미 가격이 너무 올라서 8월 달에 거래량이 제가 볼 때 급감은 아니고 다들 전국적으로 다 감소했습니다. 지표로 나오거든요. 네네. 서울이 저번 달 7월 달 거래량이 지금 8월 말 지나서 통계가 잡혔는데 8,400건대요. 어마어마하게 올랐죠. 네, 굉장히 많았습니다. 네, 8,700건까지 올랐네요. 저 안에는 이제 LH가 매입한 것도 좀 들어있어서 좀 빼야 됩니다. 몇 개. 근데 지금 보이네요. 3,428. 3,428 이제 9월 한 달까지 다 봐야 되잖아요. 네네.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저 7,500건일 때, 그러니까 7,500건일 때 6월이니까 6월 말 때 그때 숫자가 얼마였냐면 4,000건이었어요. 그 7,200이 나왔고. 네, 그리고 7월에 이거는 4,500건인가 그랬어요. 그러니까 8,700이 나왔단 말이에요. 그럼 3,000이잖아요. 네. 그럼 제가 볼 때 6,000건이나 6,500 여기서 멈출 거예요. 그러면 25%가 감소했죠. 중요한 건 이제 9월이겠죠. 감소했다는 건 뭐예요? 왜 불장인데 8월까지 DSR 적용인데 왜 8월에 줄죠?
가격이 너무 또 다시 펌핑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소비자들이 포기하는 거죠. 좀 부담스럽다. 네, 그러면은 9월에 가서 금리 인하의 어떤 효과가 어떻게 있을지 아까 얘기 나눴지만 스트레스 DSR로 분명히 잡을 거다. 안 잡으면 이건 정부도 아니죠, 제가 볼 때. 안 잡으면 또 부동산 강한 규제가 투기 나오죠. 공화국을 방치하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저부터도 투자하고 싶죠. 3년 저금리 받아서 3년 뒤에 팔고 나는 안 물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 수요를 지금 정부가 방치하다가 네네. 무디스에서 신용경고장 비슷하게 나오니까 부랴부랴 아까 말씀 나눈 공식적으로는 발표 안 하고 대출 규제를 은행들이 좀 줄이게끔 옆으로 했단 말이에요. 이것도 좀 이상해요. 왜 공식적으로 못할까?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보면 제가 볼 때 집값 상승의 어떤 내용들이 2030, 40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진짜 실수요자들이 5년 뒤에 감내할 수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감내하지 못할 경우에 약간의 투자 심리가 있는 분들은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주택가격에서는 이제 더 못 붙고 있잖아요. 그러면 9월, 10월에 만약에 다운되시면 그분들은 마음이 초조해지겠죠. 네. 지금 거의 꼭지에 사신 분들은 여기서 더 오른다? 제가 볼 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연초에 그랬습니다. 분명히 집값 오를 거다. 근데 하반기에 조정 어쩌면 세게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다 본다라면 집을 사는 상식적으로 20대가 돈이 많아요. 50대가 많아요. 50대가 왜 집을 사죠? 더 오를 것 거기 같은 답 기대가. 나오잖아요. 예, 어떤 매수했다가 매도하려는 심리가 더 많지 않나. 20대가 들어온 것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